6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집권 1년차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따끔한 경고를 내리셨고, 우리 야당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동시에 뼈저린 성찰과 쇄신을 주문하셨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은 내팽개치고 당권 투쟁에 골몰하는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겸허한 자세로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따지면서 서로의 공로와 책임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며 부족한 지점을 채워나가고 2년 뒤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당의 뜻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상시화하기 위해 당 운영과 원내 현안, 정책 노선에 있어 국민의 생각을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최고위도 이 같은 변화와 쇄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보다 유권자들의 생각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원내에서도 110명 의원들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수적 열세를 만회하는 날쌘 야당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5일과 26일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리 인선은 단순히 김민석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총리 원포인트 교체에 그치면 안 됩니다. 청와대와 내각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기조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종이복사 직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마귀와 같은 다주택자입니다.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도덕성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대통령이 종이복사 발언과 마귀 발언을 철회하고 다주택자 악마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한성숙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의 순기능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전월세 매물이 더욱 감소했고, 이로 인해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정책 기조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전까지 본인의 종이복사 발언과 마귀 발언을 철회하고 다주택자 악마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민간 공급 확대와 주거사다리 회복 중심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개월간 SNS에 무려 37건의 글을 쏟아내며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옹호하고 북한 주적 표현마저 삭제하자고 나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추진과 간첩 잡는 방첩사 해체로 혼란을 부추기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연합회 술파티 없었다라는 법원의 선고 관련해서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합회 술파티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극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말로 많은 국가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정말로 많은 거짓과 거짓이 탑을 쌓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위정, 이화영 정인의 위정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항소심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실질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대국민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이 연어회 술파티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삼고 또 대통령이 조작된 기소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또 이 결과를 통해서 특검을 발의하고 앞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짓의 탑을 쌓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대개 다 이런 식입니다.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게 진짜로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그 거짓의 탑 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거짓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킵니다. 이 연어회 파티만 하더라도 무려 2년 6개월 동안 국민을 희롱한 것입니다. 언론을 희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희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요?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연어회는 대체 누가 먹었습니까? 그 연어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생각 민주당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제는 그 기본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도 완전히 버리시고 국민들께 이 연어회 술파티 국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네, 같은 주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불법 대북 송금권을 덮기 위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과 징계까지 시도하면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시해 왔습니다. 대북 송금을 조작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연어 술파티 의혹, 결국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민주당이 수년간 국민 앞에 제기해온 의혹이 결국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 추진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으로 법치를 거스르는 행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행태를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연어 술파티 의혹, 그 뒤에 숨은 진실은 불법 대북 송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위증죄 유죄 징역 4개월 선고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판결이라고 보겠습니다. 재판부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민주당은 이화영의 연어술 파티 주장 하나를 붙들고 청문회를 열었고 국정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 특검법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 위증을 근거로 삼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를 명령했습니다. 4월 6일 첫 번째 직무정지를 내린 데 이어서 5월 28일에는 6월 6일부터 별도의 발령식까지 즉 기간도 이유도 없는 직무정지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판단도 없이 무기한 직무정지를 이어가는 것은 법무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장은 이미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위증을 근거로 해서 국회 청문회를 열고 그 검사를 무기한 직무정지까지 시키고 이제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거짓말 위증이 법원에서 허위로 밝혀진 것입니다. 허위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를 동원하고 수사기관을 수사검사를 표적 삼아서 짓밟고 국회 입법권을 방패로 사용한 정치 공작입니다. 정성호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법원이 허위로 하고 확정한 진술을 근거로 내린 직무정지 명령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가 권력이 정상화되고 나면 정성호 법무장관은 또 직권남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미래에 우리 두 눈을 똑똑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즉각 처리하십시오. 거짓 위에 세운 방탄 입법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이 뭐냐, 40년도 부족하다, 이런 글이 마구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 후 9년 6개월, 11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22번의 임시 대표를 거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6분을 당원들이 직접 당대표로 선출합니다.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짧게 또는 아주 짧게 무려 28번 당의 얼굴이 바뀝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이 선택한 선출직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평균 수명은 10개월 남짓이었고 단 한 번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10만 당원께 여쭤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하루살이일까요? 매미일까요? 9년 6개월 중 총 114개월의 기간 중 당원이 선택한 6분의 당대표가 당을 책임진 기간은 63개월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총 51개월은 당대표를 쓰러뜨릴 때마다 소방수로 투입된 22번의 임시 대표가 당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런 현실에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당 대표를 쓰러뜨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작동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당의 앞날에 대해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의원님들은 그래도 말을 아끼십니다. 문제는 생각의 깊이가 부족하고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 득실에 급급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당대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그들의 편향된 주장을 과도한 관심을 갖고 취급합니다. 언론이 다뤄주니 자기 과시의 용심리에 빠져 논리도 부족하고 명분도 빈약한 막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게 되고 언론은 이를 다시 확대 증폭시킵니다. 그렇게 당이 흔들리게 되면 알고 보면 실력은 형편없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럴싸해 보이는 정치 연예인이 긴급 투입됩니다. 긴급
투입된 정치 연예인이 우리 당을 탄탄하게 그리고 신뢰받게 만들었을까요? 정치 연예인은 개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당과 당원들을 이용만 했지 당원과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은 시도조차 못해보고 번번이 좌절되고 맙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 득실 때문에 당 대표를 무책임하게 끌어내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철없는 주장에 끌려다니게 된다면 국민의 관심과 사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의 대선 승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당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외계어만 남발하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 당원들께서 보여주신 집단 지성의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저 한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말 중에 이제 저희 당대표 건강 문제 관련해서 여러 평가와 보도와 평론들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의료진에 확인한 바로는 저희 당대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고 좀 휴식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못 나왔는데 관련해서 무슨 당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뭐 꾀병으로 입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평가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강행군과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건강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얘기로 이 부분을 평가를 하시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오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대변인과 당의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당대표의 건강이 지금 몹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강의 사실 확인에 대한 평가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